자, 블록 헤더에 대해서, 블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블록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블록은 유효한 거래 정보의 묶음이죠. 유효한 거래 정보의 묶음. 즉 철수가 영희에게 100원을 송금한다와 같은 것도 하나의 거래 의미의 거래이거든요. 이 거래라는 걸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나의 블록에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 거래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하나의 블록에 대략 1800개 정도의 트랜잭션이 포함될 수 있죠. 보통 1800개요. 더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블록 헤더는 현재 블록과 이전 블록의 해시값 이거 있고, 해당 블록을 만든 비트코인의 버전, 그 다음에 머클 루트, 타임스탬프, 현재 채굴 난이도, 비트, 그 다음에 논스가 들어가죠. 블록 헤더에서 이전 블록 해시가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전 블록과 이전 블록들을 연결해주는 값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블록 해시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블록 헤더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블록 헤더는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현재 블록 해시 값은 이전 블록의 값을 해시화하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시 함수만 알고 있으면 두 블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머클 루트도 블록 바디의 거래 내역들을 해시 함수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의 위변조를 할 수 없는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물론 똑똑하신 분은 이거 이해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해시 함수가 있고, 해시 함수는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SHA-256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시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정보가 이 정보죠. 이 정보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 64바이트의 이런 암호문이 생겨요. 암호문이. 근데 이 해시 함수의 특징은 이 암호문을 통해서 이 정보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 수만 있어요. 그러면 해시 함수를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만약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이 있는데 이미 이 블록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블록 안에, 만들어진 블록 안에 이 거래 내역을 하나 끼워 넣는 거죠. 거래 내역을.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죠. 자, 누군가가 이걸 유지하기 전에 만든 이거에 대한 해시 값은 여기에 저장이 돼요. 거래 내역에 대한 이걸 해시를 했던 값은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 블록에서 거래 정보를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해시 값하고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해시 값하고 지금 거래 리스트의 해시 값이 똑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맞는지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 머클 해시 값하고 다시 이 내용들을 다시 해시를 뜨는 거죠. 그러면 해시 값이 위조가 됐기 때문에, 변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값하고 새로 만든 해시 값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누군가가 거래 리스트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은 위조됐다고 판단을 되고 이 블록은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리스트를 함부로 위조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블록체인이 어떤 거냐면 이 블록은 여기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블록은 이전에
이전에 생성된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죠. 얘는 얘의 블록 해시 값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전에 만든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의 블록 해시 값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운 거냐면, 블록 해시 값은 어떻게 구한다? 현재 블록의 버전, 비트, 난이도, 시간, 머클렛이 논수 값에 이전에 있던 블록 해시 값을 더해서 이걸 가지고 블록 해시를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만약 얘가 이전의 블록 해시를 참고하지 않고 블록 해시를 만들었다고 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 블록이 새로 생성돼서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 다 전송이 되죠. 전송이 되면 그 애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블록 5가 논수 값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먼저 논수 값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전 블록 해시 값을 검사를 해서 이 이전 블록 해시 값이 만약 이전의 블록 해시 값하고 틀리면 얘를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위조할 수 없다. 위조가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만약 얘를 위조하고 싶다,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 얘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새로. 왜냐하면 이전 블록 해시 값이 틀려지기 때문이죠. 자, 얘를 위조하기 전에 블록 해시 값, 얘에 대한 블록 해시 값이 만약 A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A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물론 얘도 블록 해시를 뜨면 블록 해시 값이 B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블록의 값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블록 해시를 뜨면 얘는 A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A는 A-로 하고 값이 바뀌어져요. 근데 얘는 A라고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A하고 얘는 A-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다 불법적인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변경시키면 얘도 다시 블록 해시 값을 또 구해야 돼요. 이전 값을 가지고 해서 A-로 바꿔줘야 되고, 얘를 참조하고 얘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완벽한 위조가 가능하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블록 하나에 논수 값을 구하는데 몇 분 걸립니다. 10분. 그래서 얘를 위조하는 순간 10분,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블록은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블록. 그리고 블록이 변경됐다. 여기서 뭐 하나라도 변경된다.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수학적인 토대가 뭐다? SHA-256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해시 함수는 누군가가 현재 정보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고치면 해시값이 틀리기 때문에 이 해시값이 틀려지는 걸 가지고 위조를 했다, 변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은 블록들이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블록의 집합체라고 말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이걸 위조할 수 있잖아요. 위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들을 위조할 수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블록체인에서 특정 블록의 거래 정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위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미 생성된 블록 내용을 위조하든지, 아니면 새로 생성되는 블록의 내용을 위조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알아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블록 하나를 채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분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설명을 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이걸 블록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략 1800개 정도가
보통 포함돼요. 얘도 1800개 정도가 포함되죠. 이렇게 다 포함돼요. 얘가 새로 만든 블록이죠. 얘도 한 1800개 정도의 거래 정보가 포함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블록을 위조를 하려고 해요. 이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0BT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바꾸는 거죠? 나는 이걸 60이라고 위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블록 헤더에 머클 해시라는 값은 여기에 있는 거래 정보들을 샤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를 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뜨면 어떤 값이 있겠죠. 뭐 이런 값이겠죠. 0x 3820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제가 60으로 바꾸는 순간 이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0x 3810으로 바뀌어요. 그게 해시 함수가 무서운 거예요. 해시 함수는 정보가 하나라도 바뀌면 값이 바뀌어져요. 그게 놀라운 건데 이 해시 함수가 그래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전자적인 이 문서의 내용이 위조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위조를 했어요. 그러면 머클 해시 값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란 즉슨 머클 해시를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블록 헤더를 다시 해시를 떠야 돼요. 이 블록 해시 값이 지금 그 이전 블록이 이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전 블록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0x0003호예요. 자, 이거의 값이 0x0003호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변경하는 순간 이 값은 뭐예요? 000 예를 들면 36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36으로.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다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자, 이전 블록 해시 값이 0x0003호예요. 근데 내가 다시 이 값을 해시를 떠서 알아보니 위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00036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법적으로 위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적합한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다 폐기가 돼요. 폐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하나 변경을 하면 어떤 게 해야 되냐면 그 이후에 생성된 블록들을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다. 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프리비어스 해시 값이 틀려졌잖아요. 00036으로. 그러면 이 바뀐 내용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블록 해시를 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0006C에서 6D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후에 생성된 모든 블록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블록을 채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즉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얘를 위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위조를 한 얘의 수학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그게 10분 걸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얘도 다시 풀어야 되니까 10분 걸리죠. 얘도 10분이 걸려요. 쭉쭉쭉 바꾸겠죠. 얘도 10분이 걸려요.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위로 10만 개, 20만 개의 블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20만 개 곱하기 10분이에요. 이러면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조가. 블록체인이 10분을 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얘가 만약 하나의 블록을 계산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만약 1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20만 개 곱하기 1초니까 만약 누군가 마음 먹고 블록체인에 이 블록들을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게 돼요. 만약 1초보다 더 빨리 블록을 채굴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근데 블록체인은 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데 시간이 10분이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위조가 불가능하던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최신 블록의 위조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정보가 있죠. 이렇게 거래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불법적인 거래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이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머클 해시 값 이거를 이제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을 구하죠. 그 해시 값을 머클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에 대한 해시값을 또 구하죠.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래 정보가 위조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먹걸 해시값을 두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 블록 자체가 위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얘에 대한 해시 함수를 또 구해요.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그 다음에 생기는 블록에서 이 값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들을 유지할 수 없도록 서로 체인으로 연결해 놓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거래 정보도 유조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블록 자체를 유조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제 이런 해시값 두 개를 생성해 놓는 거죠. 만약 이걸 변경을 해서 이걸 자기만 검증하는 게 아니죠. 이걸 어디에 뿌리는 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노드들한테 다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노드들은 이것들을 다 검사를 해요. 이게 적합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유조성이 있잖아요. 유조성이 있으면 얘들이 이 새로 생성된 블록은 유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버려버려요. 채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유조된 블록들은 다른 블록들이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유조가 됐기 때문에 아예 채택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 문제를 10분 동안 풀었다 하더라도 유조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돼서 폐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조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작업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작업증명이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결정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작업증명을 통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을 족쇄를 채워놨어요. 왜 10분일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합의 메커니즘은 POW 작업 증명이에요. 블록체인에 블록을 커밋하려면, 커밋이라는 것은 추가하려면 노드가 수학 문제를 풀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걸 증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다? 10분이다. 문제를 푸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10분이 걸리도록 설계했을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수학적으로 얘를 블록을 만드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을 걸리도록 유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예. 넌스 값을 시퀀스하게 변경해 가면서 이 값을 현재 헤드의 해시값을 구하는 거죠. 블록 헤드의 해시값을 구하는 거죠. 블록 해시값이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특정 값을 딱 주거든요. 이 값보다 적은 값을 찾아라. 그러면 그 값을 찾는데 넌스 값을 이용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헷갈리게 하는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즉 이 넌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산한 현재 블록 헤드의 해시값이 어떤 특정 숫자보다 작다면 그때의 넌스 값이 새로 만들어지는 블록의 넌스 값으로 확정되는 거죠. 특정 숫자보다 작게 나온 그 해시 값이 새로 생성되는 블록의 블록 해시 값으로 최종 확정되며 작업 증명이 종료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데 평균 10분의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난이도. 대체 난이도가 뭐냐 이거죠. 난이도. 그래서 블록체인은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변경해 가요. 난이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블록을 채굴 했는데 자, 난이도를 주는 거죠. 난이도를 어렵게 주면 블록을 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분이 걸려요. 자, 계산을 보니까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10분이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보는데 최근에 블록들이 생성되는 시간이 11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난이도를 어떻게 한다? 줄여줘요. 쉽게 해줘요. 그러면 블록 생성하는 시간이 한 9분 정도로 단축이 되죠. 그래서 한 2주 뒤에 보니까 블록 생성하는 시간이 9분인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10분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서 어쨌든 평균 10분이 되도록 난이도를 통해서 이걸 바꿔줘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유는 뭐다?
10분이 중요한 거지 수학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렇게 10분이 걸리도록 하나의 블록을, 알죠? 블록체인이 이렇게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10분이 걸리도록 설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거죠.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헤더, 블록 헤더에서 넌스를 찾는 작업이에요. POW 작업은.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죠. 자, 0x 빵빵빵빵빵빵빵 38f 이것보다 적은 해시값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네가 이번에 블록을 생성하는데 이 블록의 값은 이거야. 0x 빵빵빵빵 생략하고 38f야. 이 값이 나오도록, 이 값보다 적은 값이 나오도록 너는 무조건 해시값을 만들어야 돼. 라고 문제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넌스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정값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블록 해시값 알고 있죠? 이 값 들어가 있어요. 자, 머클 루트 값.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리스트죠.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에 대한 해시값을 금방 구할 수 있죠? 그 값을 여기에 적어놔요. 그 다음에 타임스태프. 이 블록을 언제 넣느냐? 현재 시간을 넣어놔요. 그 다음에 difficult 타겟. 이거죠. difficult 타겟. 이 값도 넣어줘요. 그 다음에 넌스만 몰라요. 이 상황에서 넌스 값을 변경하면서 어쨌든 이 값보다 적은 해시 함수, 이걸 샤256 해시 값을 넣고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값보다 적은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은 다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넌스 값을 처음에 어떻게 한다? 0값을 주는 거죠. 0값을. 그래서 이 값을 샤256에 집어넣었어. 다 비교하니까 그 값이,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이 값이 이 값보다 적어야 커요. 크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넌스 값을 다시 1로 바꿔요. 바꿔서 다시 샤256에 집어넣으니까 그 값이,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값은 수학 문제인 0에서 빵빵빵빵빵 38f보다 작습니까? 크거든요. 못 푼 거예요. 2를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못 풀었고, 이걸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찾으니까 빵빵빵빵빵 A83이라는 게 나왔어. 아니 38,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수학 문제가 0x 00000 A83보다 적은 값, 84겠죠. 84보다 적은 값인 찾으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276만 4351번을 내가 해시 함수를 돌리니까, 엄청난 양의 해시 함수를 돌리니까 그때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넌스 값은 뭐다? 8276만 4351이라는 게 적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답을 찾은 거죠. 뭐? 8276만 4351.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샤256 해시 함수에 넣으니까 값이 뭐가 나왔더라? 000x 00000 A83보다 4 이렇게 83보다 이것보다 적은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했는데 0x 0000 A835보다 적은 값, 834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적잖아요. 문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왜 10분이 걸리는지 알겠죠? 샤256 함수를 몇 번 돌린 거예요? 8200만 76만 4351번을 돌려서 이 넌스 값을 찾아낸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적은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내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10분이 걸렸다는 거죠. 네,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비트코인에서는 많은 노드들이 있죠. 3개. 이게 호주에 있는 거, 한국에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미국에 있죠. 이 컴퓨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데 얘들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작업을. 가장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현재 블록체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 블록을 추가시키는 거죠. 가장 이 넌스 값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인 애가 하면 이걸 이제 브로드캐스트 한 거죠. 내가 먼저 찾았다. 내가 먼저 찾았다. 그러면 아직 찾지 못한 애들은 자, 얘가 미국에서 찾았어.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보내준 블록을 자기가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SHA-256을 통해서 해시값을 구해보니까 0000A83이 나왔어. 아, 얘가 문제를 풀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아, 얘가 문제를 풀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작업했던 작업을 다 포기해버려요. 중지해버려요. 왜냐하면 얘가 먼저 찾았기 때문에. 인정하겠다. 네가 나보다 먼저 찾았으니 너의 것을 내가 이쪽에 채택 내 블록에 넣겠다 해서 다 포기해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전기가 소요되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도 이거 작업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얘들도 문제를 풀면서 전기를 쓰고 있고 얘들도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을 10분마다 전 세계에 있는 몇만 대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몇만 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만 대가 한 개가 그걸 찾아냈잖아요. 그럼 그 몇만 개가 이 작업을 하다가 먼저 찾아냈으니까 저는 이 작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블록을 찾아내기 위해서 몇만 대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전기가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수학 문제를 풀었던 애가 브로드캐스트하고 풀고 있는 애들은 계산해 보니까 얘가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자기들이 계산한 걸 다 버려버려요.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왜 10분이라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불가능하도록. 만약 이걸 10분이 아닌 만약 1초나 1초보다 더 빠르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하나의 모든 블록체인을 위조를 해버려요. 위조를 해서 네트워크에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위조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조된 걸. 근데 위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위조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나의 블록을 위조하는데 10분이 걸려요. 1초가 걸려도 위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를 위조하는데 10분이 걸려요. 위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위조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은. 예,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을 10분으로 해놓은 거예요. 위조를 못하도록. 자, 블록체인이 전파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전파를 하는데 어떻게 전파를 하냐면 이렇게 전파를 하면 돼요. 자, 우리의 정보는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트랜잭션 정보죠. 트랜잭션 정보. 그러니까 누군가가 F라는 사람이 C한테 만약 1.6 BTC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세계에 많은 비트코인 노드들이 존재를 해요. 채굴자들이 존재하죠. 몇만 대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채굴자들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전파를 하냐면 먼저 여기서 어떤 애가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거래 정보 하나가 다 브로드캐스트 돼서 다 전파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트랜잭션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블록을 생성했어요. 블록을 생성해서 이 블록도 다 전파가 돼요.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다 전파가 된다는 거죠. 모든 정보들이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전송을 해요. 그러면 얘가 받죠. 그러면 검사를 하죠. 얘가 1.6 BTC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요.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거래 내용은 얘가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전파를 안 해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얘가 1.6 BTC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정상적이고 판단하면
정상적인 트랜잭션을 이렇게 전파를 해줘요. 이렇게 전파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블록일 경우, 블록을 누가 새로 생성했어요. 이것도 했을 때 얘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 블록은 올바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조가 있는 블록이야 라고 하면 얘가 다른 애들한테 전파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불법적인 애들은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해버린다고요. 차단을. 그래서 불법적인 아닌 애들만 전 세계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노드들한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걸 하고 이제 해볼게요. 블록체인은 거대한 분산 원장이죠. 분산되어 있죠, 원장이. 이 분산 원장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동일한 내용의 원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노드들은 P2P, 피어-투-피어로 연결되어 거대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P2P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P2P라는 게 어떤 거냐면 노드가 있죠. 우리가 컴퓨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P2P. 이렇게 1대1로 통신하는 거죠. 1대1로. 이렇게. 1대1로. 이게 P2P예요. 예.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노드들에게 전파를 해야 돼요. 왜 전파를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 이렇게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자, 중화된 정보에서는 이 컴퓨터에서 생긴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 모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이렇게 넣어줘. 중화된 정보에서는 이렇게. 근데 자, 중화된 정보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들이 있죠. 얘는 뭐 호주에 있을 수도 있고 얘는 미국에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2P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거래 내용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죠. F가 C한테 1.6비트를 보낸다. 그래서 이 거래 정보 F가 C한테 1.6비트를 준다. 이 거래 정보를 얘가 처음 알고, 이 노드가 처음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정보를 얘한테도 알려줘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니까 자신이 하드에 있잖아요. 하드의 정보에 이걸 기록을 하는 거죠. 각각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파해 줬죠. 그러면 얘도 이 내용을 자기 하드에 저장을 해 놓겠죠. 이 정보를. 얘도 이 정보를 저장해 놓을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각자 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보들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해 놓는 거죠. 자,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브로드캐스트 되니까 각각 컴퓨터들에 이런 리스트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맨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풀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 이런 정보들을 노드들로 받아서 이 거래 정보들을 자신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그래서 이 가진 것 중에서 한 1600개, 1800개를 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물론 이걸 보고 상당히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할 것인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페이지에. 네.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얘가 이 노드가 자신의 만의 뭐 트랜잭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전파를 받아서 가지고 있겠죠. 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는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시간이 만약 1분이라고 생각하시죠. 1분이라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래 리스트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래 리스트가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 틀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 전파가 어떻게 되냐면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거래 정보는 노드 A에게 이 노드 A라는 애가 먼저 받죠. P2P니까
동시에 BC, DC, E가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애가 먼저 받아요. 그 정보를. 이 정보를. 노드 A는 트랜잭션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어떤 걸 확인하겠어요? F가 C한테 1.6비트를 준다고 하는데 얘가 그걸 가지고 있는 앤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했는데 얘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폐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헷갈리게 돼 있는데 거래 자체도 다 검증을 하고요. 거래 자체가 다 검증을 하고, 자, 블록도, 새로 생성된 블록도 다 검증을 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 거고요. 맞죠? 다른 애들한테 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안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의 노드들이 모두 트랜잭션을 다 검증을 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불법이다라고 판단되면 아예 다른 노드들한테 보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자, 블록도 어떤 노드 A가 새로운 블록을 채굴 했어요. 그래서 이 블록들을 다 전파를 해요. 이렇게 했는데 노드 B가 전파된 노드 A를 했는데 해시값을 다 검사하니까 얘가 유저됐어. 그러면 얘는 폐기시키고 노드 C한테 더 이상 얘의 블록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을 모두 다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블록들을 모두 다가 검증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의의 노드가 3분의 2가 있으면 블록체인은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웃긴 애들, 이상한 애들이 3분의 2 정도가 웃긴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다. 조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하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신뢰하지 못해요. 블록체인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의 노드 채굴자들이 3분의 2 이상은 있고 이상한 애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 블록체인을 수만 대가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의 수가 3분의 2 이상을 불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점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시파워 51%를 만약 불법적인 애가 51%의 해시 즉 노드들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블록체인은 위험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이상한 애들이냐 아니면 정말 선의의 채굴자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있고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저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면 이때까지 이해 안 되던 부분이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블록 생성을 했고 이제 전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북미죠. 여기가 호주거든요.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정보가 전달되는데 P2P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1분 정도 걸리다 보면 이 거리적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분산 원장이 중요한 것은 여기 미국에서 있는 애가 있고 호주에서 있는 애가 있는데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정보들이 원장인데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분산 원장인데 원장이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블록의 거래 정보들을
채워지면 노드는 작업 증명을 통해 올바른 블록 해시 값을 구하죠. 설명드린 거죠. 새로운 블록을 인접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죠. 예. 문제는 이 블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예. 여기 보면 빨간색 노드가 있죠. 노드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성능이 빠른 컴퓨터가 있고 그냥 PC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그 다음에 성능이 이것보다 더 빠른 서버용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노드들, 그걸 통칭하는 게 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 노드와 초록 노드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채굴을 한 거죠. 문제를 푼 거죠. 문제를. 즉시 인접한 노드들에게 자신의 블록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예. 문제는 빨강 노드하고 초록 노드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자, 얘가 채굴한 얘가 있어요. 동시에 문제를 다 푼 거예요. 동시에. 근데 우리가 타임 스탬프로 찍어보면 동시에 찍진 않겠죠. 유사한 시간에 찍었을 거예요. 유사한 시간에. 그러니까 얘가 더 빨리 블록을 찾았죠. 1초라도 더 빨리 찾았어요. 얘가. 그리고 얘가 1초 늦게 찾았어요. 결정을 하죠. 그 빨간색이 찾아서 이걸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자기 인접한 애들한테 노드들한테 다 전파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전파해서 여기까지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죠. 1분 정도. 그러면 1분 정도 이쪽에 있는 노드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노드들의 온장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블록체인은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얘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채굴되는 블록체인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새로 채굴되는 이 애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새로 채굴됐으니까 여기 최신에 이게 넣겠죠. 이게 넣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장과 여기의 원장은 틀려요. 맞죠? 현재는 틀려요. 언젠가는 같아질 거예요. 틀리다고요. 틀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거 틀려지는 걸 뭐예요? 소프트 포크 됐다는 거죠. 소프트 포크 뭐야? 소프트 포크가 됐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원장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서로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셨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전 세계에 분포된 노드들은 빨강 노드 또는 초록 노드들을 받을 것이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노드들이 이렇게 전파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 초록색이 전파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원장은 틀려질 수 있다. 순간적으로. 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원장이 틀려진 거죠. 가지고 있는 원장이. 예. 모든 노드들은 빨간 노드와 초록 노드의 블록 해시 값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신에게 먼저 전파된 블록을 자신의 블록에 추가하고 나중에 전파된 블록은 무시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얘를 보죠. 얘 입장에서 보죠. 얘는 빨강도 받았고 초록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빨강을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블록 A, B, C 이걸 블록 원장을 가질 거예요. 그 후에 초록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받은 거죠. 이 블록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도 적합한 블록이고 얘도 적합한 블록이에요. 근데 얘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굴 선택을 할 것이냐? 나한테 빨리 전파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푼 애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빨간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블록 B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할 거예요. 얘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틀려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레벨에 블록이 생성됐을 때 자기한테 먼저 도착하는 애를 무조건 자기들 원장에다가 추가시켜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전파된 것은 무시하고 추가를 안 시키는 거죠. 위의 그림과 같이 전 세계의 노드들은 빨강 노드를 채택한 노드들과 초록 노드들을 채택한 노드들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소프트 포크라고 우리는 말하죠. 소프트 포크라고. 예. 자,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분홍색 노드가 초록 블록을 채택한 후에 자신이 새로운 분홍 블록을 생성한 경우 초록 블록 위에 분홍 블록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자, 얘 입장이에요. 얘 입장에서 얘는 뭘 먼저 받았다? 초록 블록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기가 세계 최초로 새로운 블록 B를, 이제 B가 아니고 C겠죠.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게 C인데 이 블록 C를 채굴 한 거예요. 먼저. 그러면 얘는 이런 블록을 가지고 있겠죠. 이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블록을 신뢰할 것인지.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분기가 발생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느 블록체인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예.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짜증날 수 있을 건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얘를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언젠가는 1분 후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선택을 할 시간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블록체인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블록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라는 거죠.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 분리된 블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드들이 보유한 분산 원장 내용이 서로 틀리게 될 것이며, 이는 블록체인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원장을 모든 블록들이 다시 공유를 해서 하나의 원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 블록체인에 분기가 발생해 소프트 포크가 발생하여 충돌하게 될 때는 더 많은 작업 증명이 수행되어 길이가 더 긴 블록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즉 그런 거죠. 근데 블록 생성 시간은 평균 10분이 소요될 정도로 연산량이 큰 작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소프트 포크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발생이 된다고 해도 블록 길이가 더 긴 블록이 채택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틀려질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몇 분 정도는 틀려질 수 있지만 항상 동일한 원장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록들이 전파도 되지만 이런 사항들이 다 전파가 되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장들과 여기에 있는 원장들이 틀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블록이 더 긴 체인이 발생할 것이고, 블록이 더 긴 체인이 발생되는 순간 모든 노드들은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고 이런 원장을 다 공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런 소프트 포크,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느냐? 블록체인은 1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한번 발생하는 거죠. 블록체인이 10분이잖아요. 10분을 두고 계산을 하고 전파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크가 생겨요. 근데 만약 블록 생성 시간이 1초, 뭐 3초, 뭐 5초, 이런 애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가 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빨리 했는데 블록체인이 같은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얘들은 1초, 3초마다 블록이 생성되니까 얘보다 엄청나게 많은 폭구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거죠. 잠시만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 여기까지는 모든 노드들이 이 정보는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포크가 발생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나눠져서 일정 시간이 걸린 후에, 자, 모든 노드들이 또 이 블록들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무시가 된 거죠. 그러면 블록 A 안에는 1800개 정도의 뭐가 있어요? 트랜잭션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1800개 중에는 얘가 처리한 거래 내역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얘하고 처리하지 않은 거래 리스트가 있겠죠. 만약 처리한 리스트면 상관없는데, 처리되지 않는 리스트면 만약 블록 A가 무시되는 순간 그 애는 영원히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한다? 만약 블록 A 같은 구와 블록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 리스트는 어디로? mem풀로 들어가죠. mem풀은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노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노드들. 이 노드들이 여기까지 전파를 받은 거죠. 그러면 얘는 무시되니까 무시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1800개가 다시, 얘들은 처리가 안 된 애들이잖아요. 그럼 처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unconfirmed transaction이라는 mem풀로 다시 들어가요. 1800개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1800개 중에는 블록 B하고 블록 C, 그러니까 이미 처리한 애도 있고 처리하지 않는 애도 있죠. 그래서 노드들은 이미 처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처리가 된 애들은 mem풀에 저장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500개 정도가 mem풀로 들어가죠. 처리되지 않는 애들, 아직 여기에 블록에 기록되지 않는 미처리된 애들, 그걸 unconfirmed transaction, 얘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자, 블록을, 이 노드들은 어떤 일을 해요? 트랜잭션이 올바른지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예요? 새로운 블록이 전파됐을 때 그 블록의 해시값이 문제를 풀었는지 또 얘가 검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는 이렇게 고화된 애들 속에 있는 처리되지 않는 애들을 다시 찾아내는 작업도 또 하죠. 이 고화 블록에서 미처리된 그 트랜잭션들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얘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전 세계 노드들에 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 블록을 위조하고 위조 못하도록 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10분을 정한 거예요.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위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감안해서 10분으로 한 거예요. 10분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초 또는 5초, 뭐 3초, 어떤 거예요? 알고랜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레이튼, 엄청나게 빠르게 블록을 생성하죠. 대체 얘들도 같은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 얘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요. 위조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들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어떻게 블록 생성 시간을 1초로 단축할 수 있었을까? 5초로 단축할 수 있었을까? 이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만약 10분이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10분이 아니라 만약 클레이튼처럼 3초마다 블록이 생성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클레이튼처럼 만약 3초마다 블록을 생성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어떤 사단이 날 것인지. 첫 번째 말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온장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초마다 1초마다 엄청나게 빠르게 블록을 생성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이 온장을 빠른 시간에 복사를 해서 브로드캐스트 해버리면 위조된 온장들이 전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빠른 속도로 소프트 포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엄청난 연산을 통해서 블록 생성 시간을 10분으로 정했어요. 만약 1초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분기들이 엄청나게 발생될 거라고. 이렇게 예.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요. 예. 만약 블록 생성 시간을 10분보다 빠르게 변경을 한다면 소프트 포크가 여러 곳에서 아주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들 중에서 어떤 체인이 진정한 체인인지, 내가 어떤 체인을 가져야 되는지 선택하는 합의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 만약 그걸 1초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리고 노드들은 새로운 소프트 포크에 새로운 생성된 블록들을 추가하느라고 엄청나게 바쁘게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노드들이 뻗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작업을 해요? 노드 하나가 하는 작업이 트랜잭션. 그 수많은 트랜잭션, 세계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이 나한테 계속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속도로.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초마다 한 번씩 블록이 또 들어와요. 블록이. 그러면 이 블록이 맞는 블록인지 정상적인 블록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블록이 여러 개로 이렇게 브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블록들 중에서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하실 것인지 선택을 또 해야 돼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위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작업을 1초마다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컴퓨터가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예. 트랜잭션이 1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블록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블록 생성 시간을 10분으로 정한 것은 무분별한 소프트 포크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산 온장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노드가 두 개가 있어요. 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얘 입장에서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얘 입장에서는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 세계
블록체인들은 분산 원장이죠. 분산 원장. 분산 원장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틀릴 수 있어. 그렇지만 언젠가는 똑같은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똑같은 내용을. 근데 이렇게 소프트 포크가 많이 발생해 버리면 얘들은 이걸 원장이라 보고 있는 거고 얘들은 이쪽 근처에 있는 애들은 얘를 원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라보는 원장이 다 틀리는 거죠. 이러면 비트코인은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10분을 시간을 두는 거예요. 10분을 시간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이런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10분을 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예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왜 10분으로 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은 10분이라는 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건지. 이런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보다 빠른 블록 생성 시간이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뭐냐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자, 비트코인은 POW예요. 합의 방식이. 그 다음에 알고랜드, 클레이트는 포스예요. POS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채굴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채굴 방식을 둔 이유는 뭐예요? 10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채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비능률적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POW를 채택한 이유는 10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비트코인 특징이 뭐예요? 얘도 채굴할 권리를 주는 거죠. 얘한테도 채굴할 권리를 주는 거죠. 얘한테도. 그 다음에 새로 채굴을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막지 않아요. 새로운 채굴자가 생기면 막지 않아요. 너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탈중앙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만약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3초, 5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블록을 생성할 수 있을까? 그건 POS라는 거죠. POS. 응? POW하고 POS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땐 이건 합의를 한다. 합의.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 얘는 뭐 하는 거죠? 막대한 전기를 통해서 해시 문제를 풀어야 돼.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얘는 10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10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POS를 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왜? 만약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POS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POS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누구나가 채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그러면 합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동의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POS가 돼서 1초나 3초 만에 블록이 생성되면 얘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POW라고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POS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누구나가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런 조건이 비트코인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얘도 이 블록체인도 믿을 수가 없는 블록체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POS라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알고랜드하고 클레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냐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포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돼요.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예초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가 생긴다고요. 포크를 해서 소프트 포크가 발생하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에브리바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죠. 블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만 만들 수 있어. 이오스는 몇 명? 21명. 클레이트는 몇 명? 30명. 한테만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버린 거죠. 줬죠, 이렇게. 그러면 소프트 포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록을 만드는 애들은 이 30개, 21개 이 애들만 만들기 때문에 소프트 포크가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일원화된 블록들이 생성되는 거죠. 자, 알고리즘도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블록 생성을 누가 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그러면 한 명이 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소프트 포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렸다니까. 그리고 이걸 검증을 하는 거죠. 자, 얘가 엉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얘가 유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된 블록을 1000명이 검증을 해요. 그래서 1000명 된 검증 중에 3분의 2가 오케이를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아, 네가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네가 만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왜 알고랜드하고 클레이튼이 1초, 3초 정도 빠르게 블록을 생성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얘들은 대표자를 뽑아서 아예 만들 때부터 포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블록을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풀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 질문사. 자, 얘들은 그래. 이오스, 얘들은 그래. 그러면요. 비트코인과 이더가 있어요. 이더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얘도 POW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채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채굴할 수 있다고요. 비트코인과 똑같다고요. 비트코인과 똑같다니까. 조건은 누구나 다가 채굴할 수 있다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10분이에요. 이더리움은 15초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더리움은? 이게 이더리움이 15초마다 블록을 생성한다고요. POW이고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라니까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거든요. 이더리움 1.0, 그 다음에 2.0,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2.0에서 검증자가 되는 방법, 모든 거에 대해 이더리움의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은 10분 걸리는데 왜 이더는 15초 만에 생성을 해도 저런 소프트 포크가 분기가 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중지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중지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철수가 5만 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문제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까지 전달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착안해서 어떤 사람이 이중지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중지불. 이중지불이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철수는 5만 원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철수라는 애가 자기 호주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자, 내가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비트코인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5만 원 있는데 내가 캐나다에서 어떤 상점에서 어떤 5만 원짜리 물건을 살게. 너도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같은 시간에 호주에서 물건을 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전화를 통해서 연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수가, 여기서는 철수 친구가 하는 거죠. 같은 지갑 5만 원밖에 없는데 딱 하는 거죠. 철수한테 자, 하나 둘 셋 해서 그때 두에 동시에 사는 거죠. 물건을.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이체하는 거죠. 이체하면서 물건을 받겠죠. 얘도 물건을 이체하면서 받겠죠.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을 해요. 근데 동시에 이게
근처에 있는 애가 이 작업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잭션을 검증한 작업. 똑같은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은 없어진다고요.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전파가 되고 하나는 없어진다고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중 지불에 대한 제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사가 무한정 가능해요. 똑같은 내용 복사가. 그래서 이중 지불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5만 원밖에 없는데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그 5만 원을 2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에서는 수많은 노드의 트랜잭션이 복제되는 방식이므로 이중 지불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5만 원밖에 없는데 그 5만 원을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공간에서는. 일단 동일한 기기에 담긴 지갑에서는 이중 지불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중 복사해서 한다 해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내가 10개로 복사해서 막 뿌린다 해도 전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드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중 지불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곳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캐나다나 호주 같은 거죠. 동일한 장부를 뭐 캐나다하고 호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한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 말이죠. 어떤 거냐면 이제 블록체인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검사해 보니까 얘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사해 보니까 여기에도 철수의 지갑에 5만 원이 있고 여기서도 검사해 보면 철수 지갑에 아직 5만 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5만 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철수가 5만 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같은 5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중 지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중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 원이 이제 블록에 생성돼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시점에 두 거래 사이에 선후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 지점에 먼저 도달한 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되지만 늦게 도달한 거래는 채택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라는 거죠.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블록을 생성할 때 이 철수에 5만 원이 들어가고 얘도 있어요. 이게 A라고 하죠. 이게 B고 이게 C예요. 자, 얘도 A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이렇게 C가 채신 거죠. 여기도 5만 원이 들어갔죠. 자, 얘는 C가 아니라 얘는 D라고 하죠. D라고. 자, 이제 전파가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전파돼요. 아까도 설명했던 거요. 전파돼서 언젠가 여기서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C를 먼저 받았다고 하죠. 그럼 A, B, C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다시 A, B, D가 온 거예요. D가. A, B는 같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C를 먼저 받았으니까 D는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중 지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지불이 설령 시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그 중에 C를 선택하면 C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버려지게 되고 확인해 보니까 이 버려진 애 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C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야. 그러면 unconfirmed transaction list 멤플에서 얘는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지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단점 51% 공격.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죠. 51% 공격. 이게 유일하게 블록체인에서 가능한 공격이에요. 51% 공격.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51%가 뭐다? 선의의 노드들이 아니라는 거죠. 악의를 가지고 있는 노드라는 거죠. 악의를 가진 노드들. 얘들이 점령을 한 거죠. 자, 이런 악의를 가진 노드들이 활동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망하는 거죠. 누구도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 공격이 유일하게 이중지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중지불 공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까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51% 공격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블록 1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블록 2가 있고 블록 3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어떤 애가 누구한테 10BTC를 주고 자동차를 사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뿌렸어요. 여기 이제 그 거래가 포함된 거죠. 이게 메인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메인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냥 지금 모든 노드들한테 이제 뿌려지는 거고, 자, 여기는 뭐냐면 얘는 불법을 일으키려고 하는 애들이 가진 네트워크예요. 얘들은 차단되어 있는 네트워크예요. 즉 위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인 거죠. 원래는 어떤 거래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다 전파가 돼요. 이렇게. 이게 메인 네트워크죠.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애들, 여기에 있는 집단들 중에 누군가가 이중지불 51% 해시 공격을 하고 싶은 집단이 있어요. 그럼 이 집단은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꾸며요. 이렇게.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컴퓨터들이죠. 이 컴퓨터들이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의 51%의 해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얘들은. 근데 얘들은 차단돼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차단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온장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철저하게 비밀을 숨겨요. 전체에 브로드캐스트 안 한다고요. 이 상태가 됐다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위에 있는 경우와 밑에 있는 경우.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이 한 번 생성되죠. 10분 걸리죠. 그리고 한 10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이 블록이 몇 개 쌓여야 된다? 6개가 쌓이면 그 거래는 체결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6개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60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떤 거래를 한 후에 60분이 걸려야지만 그 거래는 완전히 사기당하지 않고 완전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블록을 만들고 있죠. 10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건 얘기 메인 넷이에요. 그래서 얘가 주는 내용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준 내용이 있고, 이 밑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얘가 또 다른 애한테 10BTC를 주면서 또 자동차를 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BTC를 가지고 자동차 2대를 얻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작업을. 근데 이 작업은 몰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그리고 얘는 51%의 해시 채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컴퓨터들의 쉽게 말하면 51%가 나쁜 짓에 동참을 했고 49%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49%만 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 파워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블록을 누가 더 빨리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게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10분 걸렸고 얘는 9분 50초가 걸렸어요. 또 얘는 이 블록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얘는 또 9분 5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것 중에 어떤 블록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이 밑에 있는 블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보다. 왜냐면 블록 해시가 51%고 그 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 중 51%가 부정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가만히 기다려 있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10BTC를 줬고 얘가 내한테 자동차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 이때까지 생성되어 있는 이 블록들을 메인넷에 브로드캐스트 시켜요.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까지 얘가 A, B, C, D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A, B, C, D, E라는 애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했죠. 블록체인이 긴 놈을 채택한다고. 그러면 얘를 버려버리고 누구를 채택한다? 얘는 얘를 채택을 하는 거죠.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도 마찬가지. 얘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 이미 10BTC를 쓰고 나는 자동차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만 날린 거예요. 자기 자동차만.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얘는 다시 자동차를 한 대 더 얻은 거죠. 이 불법적인 애는 자동차 2대를 얻는 거고 얘는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걱정 없어요. 근데 이분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게 51% 해시파워, 즉 51%의 노드들이 부정에 동참을 하면 이중 지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51% 해시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51%의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 공격이 아주 힘들다는 거죠. 네, 무섭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는지, 그리고 왜 10분이라는, 그리고 왜 블록 사이즈를 1메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남들은 바꾸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걸 왜 바꾸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것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의 그 걸어온 과정, 히스토리,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에서 내가 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검증자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